130억 년 전 이 우산처럼 빅뱅 순간 활짝 펼쳐진 우주는 지금도 꾸준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독립된 관측적 증거들은 모두 우주 시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적어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커다란 사실만큼은 현대 우주론에서 그 어떤 천문학자도 부정하지 않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 우주 팽창 모델에 관한 천문학자들의 의견은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여전히 천문학자들이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우주가 정확하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가, 즉 우주의 팽창률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끈질긴 난제는 아직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난제 자체가 우리 우주의 놀라운 비밀에 관한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주의 팽창은 주변 은하까지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는 은하들의 후퇴 현상으로 관측합니다. 우주 시공간이 통째로 균일하게 팽창하면서 더 먼 거리에 놓인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것을 관측하죠. 은하까지의 거리, 그리고 각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가 비례하는 이 관계를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팽창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관측적 증거죠. 한편 빅뱅 직후 아주 높은 밀도와 온도를 갖고 있던 우주가 서서히 낮은 온도로 균일하게 식어버리면서 남게 된 빅뱅 열기의 흔적으로 우주의 팽창을 입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이 빅뱅의 잔열은 우주 전역에서 날아오는 미미한 전파 노이즈의 형태로 관측되는데요. 이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죠. 문제는 은하들의 후퇴 현상으로 관측한 결과와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한 결과, 이 두 가지의 대표적인 관측으로 추정되는 우주의 팽창률이 살짝 어긋나게 관측된다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로 추정되는 우주의 팽창률은 67km/s 파워 메가파섹, 더 익숙한 단위로 환산한다면 1메가파섹, 즉 300만 광년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진 우주가 시속 24만 4,000k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하들의 후퇴 현상으로 우주의 팽창률을 측정하면 살짝 다른 값이 나오는데요. 특히 최근엔 아주 밝게 터지는 원웨이형 초신성 관측을 통해서 100억 광년 이상 먼 거리에 놓인 우주에 대해서까지 은하들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되는 우주의 팽창률은 73km/s 퍼 메가파섹, 마찬가지로 환산하면 1메가파섹 거리만큼 떨어진 우주가 시속 26만 4,000km 속도로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초신성 관측을 통한 은하의 후퇴 현상으로 추정되는 우주의 팽창이 우주 배경 복사만으로 추정한 우주의 팽창보다 10% 더 빠르게 측정되죠. 분명 하나의 우주를 방법만 달리해서 관측하고 있을 뿐일 텐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살짝 다른 모습의 우주가 관측되는 겁니다. 바로 이 난감한 문제를 현대천문학의 미스터리, 허블 텐션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왜 주변의 먼 거리에 놓인 은하들의 움직임으로 추정되는 우주의 팽창률이 우주 배경 복사로 추정되는 우주 팽창보다 조금 더 빨라 보이는 걸까요? 최근 천문학자들은 이 은하들의 수상한 움직임 속에서 우주의 또 다른 미스터리 중 하나인 암흑물질의 거대한 비밀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간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던 현대우주론의 최대 난제, 허블 텐션을 전혀 다른 암흑물질의 대안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죠. 과연 우리 우주의 진짜 모습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주먼지의 현어타임즈,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허블 텐션 미스터리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수상한 천문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은하들의 움직임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우주 시공간이 팽창하면서 각 은하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효과도 있지만 인접한 은하끼리 서로의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효과도 섞여 있죠. 그래서 은하들의 움직임으로 우주의 팽창률을 구하기 위해선 은하가 서로 잡아당기면서 끌려가는 효과를 걸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은하들이 서로의 중력으로 끌려가는 움직임을 은하들의 벌크 플로우라고 하죠. 이런 개별 은하들의 중력을 통한 상호작용은 순수한 우주 시공간의 팽창 효과를 은하를 관측했을 때 그것만으론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은하들이 어떤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관측한 다음 그 전체 움직임에서 순수한 우주 시공간의 팽창을 적용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효과를 빼주게 되면 은하들이 서로의 중력으로 인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중력에 의한 효과만 따로 뽑아낼 수 있죠. 최근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아주 방대한 영역의 우주 속 서로의 중력에 끌려서 움직이는 은하들의 벌크 플로우를 관측하는 대대적인 관측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1억 광년 이내 범위에 들어오는 18만 개 은하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파악하고 우주의 팽창 효과를 뺀 순수한 은하들의 벌크 플로우만을 분석하는 코스믹 플로우 프로젝트죠. 그런데 코스믹 플로우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한 천문학자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8천만 광년 이내 거리에 들어오는 아주 많은 은하들 대부분이 특정한 센타우루스리 방향 부근으로 좀 더 빠르게 흘러가는 일관된 평균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마치 그쪽 방향 너머에서 무언가 거대한 질량 덩어리가 은하들을 쭉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은하들이 우리 주변보다 더 밀도가 높은 영역의 중력에 이끌려서 사방으로 더 빠르게 끌려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은하들의 벌크 플로우를 근거로 오래전부터 일부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유독 주변에 비해서 더 밀도가 낮은 거대하게 텅 빈 영역, 거대 보이드 부근에 있을지 모른다는 추정을 하게 됐는데요. 우주를 채우고 있는 은하들은 아무렇게나 분포하지 않죠. 밀도가 더 높은 영역은 더 강한 중력으로 물질이 많이 모여들고, 밀도가 낮은 영역은 계속 사방으로 물질을 빼앗기면서 휑하게 텅 빈 영역, 보이드를 남깁니다. 그래서 은하들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그물 모양의 우주 거대 구조를 이루게 되죠. 만약 우리 은하가 정말 거대한 보이드 부근에 있는 것이라면 왜 우리 주변 은하들의 움직임이 우주 배경 복사로 추정했던 우주의 팽창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건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로컬 보이드 주변엔 더 높은 밀도로 은하가 바글바글 모여있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주변의 은하들은 계속 사방의 고밀도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죠. 로컬 보이드 중심 부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땐 마치 주변의 은하들은 더 빠르게 사방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분석에서 천문학자들은 코스믹 플로우 관측으로 확인된 주변 은하들의 좀 더 빠른 움직임을 기존 초신성 관측으로 추정했던 우주 팽창률에 다시 적용해봤더니 놀랍게도 허블 텐션이 꽤나 깔끔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 주변 은하들이 일관되게 한쪽 방향으로 끌려가는 벌크 플로우의 움직임을 보정해주면 초신성 관측만으로 추정했던 우주의 팽창률이 73에서 69까지 줄어듭니다. 이건 우주 배경 복사만으로 추정했던 우주 팽창률과 거의 유사한 결과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 은하는 아주 거대하게 은하들의 밀도가 텅 빈 거대 보이드 속에 살고 있는 걸까요? 허블 텐션의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선 우리 은하는 우주 평균에 비해서 20% 정도 밀도가 크게 휑한 보이드 부근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기존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상정하고 있는 현대우주론의 표준 모델 람다 시대 모델에 따르면 이렇게까지 거대하게 텅 빈 보이드를 재현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람다 시대 모델에선 우주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균일한 밀도 분포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초기에 밀도가 높았던 지역은 더 밀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낮았던 지역은 더 밀도가 낮아지면서 그물 모형으로 얽혀있는 우주 거대 구조가 형성되긴 하지만 무려 지름 1억 광년 스케일이 넘는 아주 거대한 보이드까진 재현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여전히 적지 않은 천문학자들은 이 허블 텐션의 난제를 단순히 우리가 거대 보이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란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문에서 천문학자들은 한 가지 더 과감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상정했던 람다 시대 모델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중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체 모델을 적용한다면 허블 텐션의 난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은하계 외곽에서 지나치게 빠르게 움직이는 별들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은하 안에 빛을 내진 않지만 중력에 기여하고 있는 미지의 물질이 추가로 있을 거라 추정합니다. 이것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르죠. 참고로 암흑물질은 은하 속 별들의 움직임뿐 아니라 중력 렌저와 같은 현재 다양한 관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존재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빛과 그 어떤 상호작용도 하지 않고 오직 중력을 통해서만 그 존재를 과시하는 미스터리한 개념이죠. 하지만 여전히 암흑물질이 대체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 정체까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아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은하 속에서 보이는 지나치게 빠른 별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그나마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시도가 수정 뉴턴 역학 몬드 가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몬드는 아주 거리가 먼 중력이 약하게 적용하는 천문학적인 스케일에서 사실은 이 중력의 효과가 기존의 예상보단 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상대성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방식보다 중력은 먼 거리에서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은하계 외곽을 맴돌고 있는 별들 역시 더 강한 중력으로 붙잡힐 수 있죠. 그렇다면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이 외곽의 별들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맴돌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몬드 가설을 우주 전체, 우주 거대 구조에까지 적용한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먼 거리에서 중력이 기존의 예상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방의 먼 거리에 놓인 우주 거대 구조의 밀도가 높은 영역은 우리 주변의 은하들을 조금 더 강한 중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가 굳이 아주 거대한 초거대보이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 은하들이 꽤 빠른 속도로 사방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관측되는 걸 설명할 수 있게 되죠. 놀랍게도 이번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방식이 아닌 몬드 방식으로 중력을 적용했을 때 꽤 깔끔하게 허블 텐션이 사라집니다. 즉 몬드라는 새로운 대체 모델을 가정했을 때 은하들의 움직임과 우주 배경 복사, 이 두 가지를 요추했던 우주의 팽창률이 비로소 하나의 결과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측 방식에 상관없이 단 하나의 팽창률만을 보여주는 아주 평화로운 우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의 몬드 가설은 기존의 암흑물질만으로 설명해왔던 또 다른 다양하고 독립된 관측들까지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요한 한계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선 단순히 하나의 은하단 스케일 정도가 아니라 무려 우주 전체, 우주론적인 규모에서 몬드를 적용하고 또 이것을 통해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현대우주론의 거대한 미스터리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몬드 가설은 아직은 현대 천문학계에서 다소 비주류,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끈질기게 그 명맥이 아예 끊기지는 않고 있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가설이기도 하죠. 과연 몬드는 더 거대한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허블 텐션이란 끈질긴 미스터리를 깔끔하게 설명하면서 우리 천문학계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주의 거대한 비밀은 복잡한 그물 모형으로 얽혀있는 우주 거대 구조의 매듭 구조처럼 아주 타이트하게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거대 구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단순한 지도를 넘어서 우주의 비밀을 잔뜩 품고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보물추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구름 너머 우리 우주의 진짜 모습, 우주 거대 구조를 매일 느끼고 싶은 우주 덕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우산이 활짝 펼쳐지는 순간이 시공간이 활짝 펼쳐지는 빅뱅의 순간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경 490억 광년, 이 둥근 관측 가능한 우주 한가운데에서 내 머리 위에 펼쳐진 우주를 구경하듯 둥근 우산 속에 갇혀서 우주를 느끼는 상상을 하게 되었죠. 우린 모두 매 순간 나를 품고 있는 나만의 관측 가능한 우주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둥근 우산의 한가운데에서 나만의 우주 거대 구조를 만끽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138억 년에 걸친 우주 거대 구조의 형성 과정을 현재 가장 잘 설명하는 현존하는 최고 퀄리티의 국제 우주론적 시뮬레이션 팀 일러스트리스 TNG 팀의 공식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 데이터 속에 구현된 은하들을 한 땀 한 땀 새겨 넣어서 실제 그물처럼 얽혀있는 우주 거대 구조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또 어느 부분을 떼어놓고 보더라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아 보이는 우리 우주. 이 우주 거대 구조의 등방성과 균일성까지 고스란히 반영한 천문학적인 우산입니다. 현재 이 우주 거대 구조 우산 프로젝트는 텀블벅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빅뱅을 통해 완성된 우주 거대 구조 속 그 속에 살고 계신 우주먼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펼쳐지는 여러분만의 관측 가능한 우주를 하나씩 겟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주먼지 현저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